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한적한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바로 하얀 옷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절대 산으로 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산속 깊은 곳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떠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말문을 잃었으며 몇몇은 산속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 전설로 치부되어 관광객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마을 주민들은 밤이 되면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았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여름밤 서울에서 내려온 민수와 그의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이 평화로운 마을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도시에 지친 그들은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즐기고 싶어 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그들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마을의 작은 술집에서 술 한잔하기로 했다. 술집 주인은 그들이 낯선 방문객임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어. 해가 지면 절대 산에 가지 마시오. 민수와 친구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얀 옷의 여인 말씀이신가요? 주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걸 농담으로 취급하지 않소. 난 당신들이 무사히 떠나길 바랄 뿐이오. 술집에서 나와 숙소로 돌아가던 중 민수의 친구 중 하나인 재훈이 제안을 했다. 야, 어떻게 해가 진 후에 산에 가볼래?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고. 민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호기심에 못 이겨 함께하기로 했다. 그렇게 그들은 손전등 몇 개와 함께 산으로 향했다. 산은 낮에 본 것과 달리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귀뚜라미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산속 깊이 들어갔을 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한 곳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손전등을 비추었고 그 순간 모두 숨을 삼켰다. 저 멀리 하얀 무명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보였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등이 오싹해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검고 깊어 마치 끝없는 어둠을 보는 듯했다. 민수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그들의 손전등이 그 순간 꺼져버렸다.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들려오는 것은 발소리와 누군가의 흐느낌뿐이었다. 순간적으로 그들은 사방팔방으로 뛰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멀리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참을 달렸을까? 민수는 어느새 마을의 입구에 다다랐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곧이어 재훈과 다른 친구들도 도착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조용히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다. 마을 주민들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민수와 친구들은 그날 밤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밤에 잠에서 깨어날 때면 그 흐느끼는 소리와 그녀의 눈이 떠올라 몸이 떨렸다. 그 후로 그들은 절대 다시는 그 마을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의 하얀 옷의 여인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 전설을 듣는 이들은 종종 이렇게 묻곤 한다. 정말 그 여인이 있었던 걸까? 그러나 대답은 언제나 불분명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마을에서의 밤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 댁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무더위가 가셨고 시원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기분 좋은 밤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에서 다시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 나는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섰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부엌으로 향하던 중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다.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집안의 깊은 정적 속에서 분명히 들렸다.
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그게 바람 소리일 뿐이라고 자책하며 걸음을 계속했다. 그러나 음료수를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려던 순간 나는 그 소리가 아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분명히 나의 방 쪽에서 들려왔다.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 집에는 나 외에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은 여행 중이셨고 집에는 나 혼자였기 때문이다. 조심스레 방으로 발걸음을 옮긴 나는 방문 앞에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문틈 사이로 무엇인가가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발이었다. 나직지 않은 발이었다. 아주 빨갛고 해골처럼 마른 손톱이 길게 자라난 발이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 순간 발은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마치 나를 의식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긴 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다. 나는 되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아야 할지 갈팡질팡하였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에 내 귀가 쫑긋섰다. 그것은 분명히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였다. 눈앞의 상황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자 나는 결심했다. 기어코 그 방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심호흡을 몇 차례 한 뒤 나는 문을 확 열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희미한 달빛 때문에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어리둥절했다. 아까 그 발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분명 잘못 본 것이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때 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방 한쪽 구석으로 미끄러져 갔다. 그것은 책장에서 반쯤 빠져나온 책 한 권이었다. 아까 책 넘기는 소리를 냈던 그것이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책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끓어오르는 공포를 느꼈다. 책의 표지는 달코해져 있었고 아무런 글자도 없었다. 그런데 책을 펼쳤을 때 나는 숨이 막힐 뻔했다. 책에는 낯선 이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는데 그 얼굴들은 모두 무서운 표정으로 뒤틀려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안 될 것 같다 싶어 책을 떨어뜨리고 문 밖으로 나왔을 때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문이 스스로 닫힌 것이다. 갑자기 공기가 얼어붙은 듯 느껴지며 나는 혼비백산하여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 후로도 몇 번이고 부모님 댁에 들르곤 했지만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날의 일이 현실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책장을 넘기던 그 손의 감촉과 등골을 타고 흐르던 얼음장 같은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마치 내가 본 그 얼굴들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진성을 비롯한 4명의 친구들이 모였다. 그들은 대학 동창으로 졸업 이후 각자의 바쁜 삶을 이어가느라 오랜만에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었다. 오랜만에 만난 그들이 선택한 여행지는 진성이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낡고 오래된 시골집이었다. 그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허름했지만 진성은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 특별히 준비해두었다. 도착한 날 집은 생각보다 더 음산하고 기괴한 분위기를 풍겼다. 주변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저 멀리 우거진 숲 너머로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친구들은 처음엔 그 분위기를 좀 신비롭게 받아들였고 자리를 잡고 삼겹살을 굽고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지자 친구들은 각자 방을 나누어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진성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낡은 집에 부엌에 서 있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 모두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는 놀라 잠에서 깼다.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고 숨이 가빴다. 꿈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안심하려 했지만 방 한 구석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을 간신히 억누르고 다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은 친구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곳이 오랜만에 방문한 시골이라 환경이 낯설어서 그런 것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막내인 경민은 진지하게 진성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혹시 이 집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 아니야? 경민이 물었다. 진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외할머니가 생전에 이 집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다.
할머니는 단지 이곳이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만 몇 차례 했었다. 불안한 기분에 그들은 근처 이웃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웃 주민들 중 몇몇은 그 오래된 집에 대해 여러 소문을 알고 있었다. 그 집은 한때 한 여성이 살았던 곳인데 그녀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큰 슬픔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혼이 여전히 그 집에 남아 방문자들을 쫓아낸다고도 했다. 이웃의 이야기를 들은 후 친구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나 경미는 그날 밤 무언가를 경험했다며 맘 사이에 있긴 문 여는 소리와 갑작스러운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그저 심리적인 영향이라며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석연찮은 정체불명의 불안감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은 정적에 휩싸였다. 친구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긴장 속에 농담을 주고받으며 놀랐다가 서로를 한심시키기 바빴다. 그때 갑자기 집안에 전기가 나갔다. 어둠 속에서 친구들은 일어서지도 못한 채 서로 이름을 불렀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려는 순간 어딘가에서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이가 얼어붙은 듯 침묵한 가운데 진성은 용기를 내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오래되고 먼지가 쌓인 벽난로 옆에는 작은 액자가 있었다. 그 액자 속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사진 속 여성은 한없이 슬퍼 보이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진성은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을 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서둘러 친구들에게 돌아왔다. 우리 내일 아침에 나가는 게 어떨까? 진성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친구들은 아침이 오자마자 짐을 싸서 그 집을 떠났다. 차가 멀어질수록 그들은 점점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기묘한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어쩌면 진성의 외할머니는 그 집에 깃든 슬픈 영혼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의 마지막 하늘을 뒤로하고 도시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든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가끔씩 그 집이 꿈을 꾸었다는 소식을 주고받으며 그날 밤의 신비로운 경험을 한편으로는 현실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증거로 남았다. 그날 이후 집은 다시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어쩌면 그들만의 특별한 추억도 그 집에 깃든 영혼의 흔적처럼 시간이 지나면 기억의 어느 한 페이지로 자리 잡게 될 터였다.